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 금리가 상승한 다음 좀 정체, 그런데 내려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수 자체도 금리가 올라가면 빠지고, 금리가 정체되면 같이 정체고, 금리가 내려가면 오르고 이렇게 될 텐데, 일단 이제 미국의 금리가 이제 정체다 보니까 우리 증시도 크게 오르거나 내리거나 지수 자체가 종가로 움직이기는 좀 애매했던 그런 날이었고요. 그런데 종목별 차이가 되게 심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이번 주 내내 하루에 하나씩 악재가 나오면서 오늘 급기야 장중에 9% 정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반면에 삼성전자는 바닥을 쳤다. 이게 이제 뭐 이재용 회장 재판 결과까지 나오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면서 두 종목의 차이가 좀 많이 났죠. 뭐 골드만삭스에서 SK하이닉스 이제 중립이다 이렇게 투자 의견을 하향하기도 하고, 또 CT에서는 삼성전자 목표 주가는 상향하고, 이렇게 이제 종목들별로 엇갈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뭐 전체 시장 전체로는 약간 순매수한 정도였는데 업종별 차이가 컸습니다. 뭐 운송 장비, 제약 이런 것들은 매수하고, 전기전자는 매도했는데 전기전자 내에서도 업종별 차이가 되게 컸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중에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매도한 거라서 오늘 외국인들은 하이닉스 팔아서 삼성전자 사고 나머지는 그냥 종목별로 골라 담았다, 뭐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오늘 삼성전자와 제약주가 유난하게 강하게 올라가면서 양시장 지수를 플러스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에 SK하이닉스가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지수가 딸려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박스권 안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주식시장 보면 대략적으로 3175포인트가 하단, 상단은 3215포인트가 상단, 이렇게 돼 있는 선에서 갇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7월 11일 이후에 지금 이 안에서만 지수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시도도 몇 번 하고 내려가는 뭐 깨는 어떤 움직임도 몇 번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마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워낙 크게 올라간 상황에서 제가 뭐 매물 소화라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만은 지금 매물 소화가 진행 중인 거예요. 그래서 상승 이후에 물량 소화하면서 지수가 이 안에서 이제 변동성만 보이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거고, 코스닥은 이제 계속 올라가죠. 저 박스권 이후에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적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 쪽을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코스닥 쪽이 조금씩 이제 올라오는, 뭐 근데 기존에는 이제 알테오젠의 영향력이 워낙 컸고, 지금도 보면 대형주가 올린 거예요. 예, 뭐 코스닥 지수 보면 대형주 지수가 1.4% 올라가고 소형업종 지수는 0.13%밖에 안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대형주가 시장을 주도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긴 한데, 다만 이제 오늘은 상승 종목이 더 많았거든요. 어쨌든 딸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근데 현재 수급 구도에서는 대형주 쪽에 계속 힘이 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소형주 지수 보면 아직까지 6월 고점 못 넘기고 있잖아요. 대형주 지수는 연중 고점 막 넘어가고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시장 수급상 중대형주 쪽이 조금 더 유리한 그런 상황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영향을 준 뉴스들을 보면 우선 그 이재용 회장 최종 무죄 확정된 거, 이거 사실 뭐 1, 2심 결과가 이미 나왔었기 때문에 최종심에서 바뀔 가능성은 거의 희박했죠. 근데 어쨌든 이 뉴스가 나오면서 뭐 관련된 일부 종목군들, 뭐 삼성전자, 삼성바이오, 삼성물산 이런 이제 일부 삼성 종목, 삼성그룹주 일부가 좀 반응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외국계 보고서가 엇갈렸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CT가 9만 원으로 목표 주가 상향 조정했고, 뭐 파운드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레거시 반도체 회복이 돼서 하반기부터는 실적이 좋아진다. 그러니까 2분기가 실적 바닥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면서 올라왔고, 반면에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 가격 상승이 이제는 둔해질 거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분석을 내놓으면서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는 이제 매수해서 중립으로 낮췄다, 이런 보도가 나왔죠. 근데 이게 사실 그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의미 없어요. 우리 돌이켜보세요. 돌이켜보면 뭐 반도체 겨울 막 이런 거 뉴스 나오고 하면서 하이닉스 빠졌는데 결과적으로 하이닉스가 30만 원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외국계 보고서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건 아닌데, 적어도 오늘 같은 경우는 이번 주 내내 이상하게 악재성 재료가 겹쳐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래 이거다 라고 하면서 이걸로 좀 많이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약바이오주들이 강하게 올라갔는데, 뭐 삼성바이오가 올라간 것도 있고 최근에 알테오젠 효과도 있었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존슨앤존슨이 특징주였잖아요. 네, 그
관련된 종목이 이제 유한양행이거든요. 그래서 뭐 렉나자가 이제 1조 로열티 받을 수 있는 어떤 기대가 있다. 이게 이제 그 존슨앤존슨하고 이제 같이 병용이 되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서 관련해서 이제 매출이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기대감이 나오면서 유한양행이 급등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제약주까지 동시에 끌어올리는 예, 그런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시장에서 장중 내내 해외 쪽에서 화제가 된 거는 트럼프의 파월 의장의 해임 이야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해임하려고 막 여기저기 공화당 사람들한테 막 서한 보내고 했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일부러 그 뉴스를 노출시켜서 파월을 좀 압박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뉴스를 의도적으로 노출시켜서 좀 압박해놓고, 아, 나는 뭐 시장 반응 봐가면서 이제 뭐 난 그런 적 없어 이래버리면 끝이니까 아마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파월이 계속해서 이제 트럼프한테 시달리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국채 금리도 최근에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다만 이제 오늘 이제 트럼프가 아니다. 자기는 해임시킬 생각이 없다. 그 사람 참 형편없이 일하긴 하지만,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트럼프가 무슨 말을 했냐면, 후임자를 이제 지명을 할 거다. 그러니까 뭐 뇌를 가지고 있다면 누구든지 뭐 의장이 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말 바꾸면 파월은 뇌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굉장히 모멸스러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뭐 어쨌든 이제 또 오늘 이제 국채 금리가 조금 주춤하다 보니까 증시가 올라갈 공간이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금리가 올라가면 지금 좋을 건 없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관세 영향을 주나 보다 이런 걱정을 하게 되고, 파월 의장 입지가 불안한가 이런 걱정도 되고, 다음에 이제 또 미국이 감세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감세할 텐데 그럼 국채 발행이 늘어날 텐데 그럼 저것도 유동성이 흡수되는 거잖아. 이런 걱정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금리가 주목을 많이 받는 시기죠. 그래서 근데 국채 금리가 어쨌든 4.5% 가는 방향은 우리에게는 이제 득이 될 건 없습니다. 좀 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SK 하이닉스인데 오늘 하이닉스 낙폭하고 ASML 낙폭하고 비슷했거든요. 세계적인 어떤 슈퍼을, 그러니까 이게 뭐 안에서 뭐 그릴 때 붓을 굉장히 얇은 붓을 만드는 회사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얇은 붓을 만드니까 정밀하게 그릴 수 있는 예, 그런 기술을 갖도록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가 ASML이잖아요. 근데 이 회사가 이거 우리 실적이 지금은 좋은데 내년도는 지정학 문제도 있고 지금 관세 문제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업황에 문제가 생기나 보다. 이게 더해지면서 미국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하락하고 하이닉스는 골드만삭스 보고서까지 겹치면서 낙폭이 커진 그런 형태가 만들어졌죠. 근데 이게 공매도 영향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공매도 비중이 좀 커졌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공매도가 막 10% 넘게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틀 동안 평균 공매도 비율이 한 10%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도 거래량이 늘었기 때문에 공매도 비중이 줄어들었긴 했지만 절대적인 공매도 양 자체는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최근 연달아서 공매도가 많이 터졌고, 이 공매도가 많이 쳐놓고 이제 이런 악재를 또 활용했던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공매도 세력들의 영향력도 일부는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또 추정을 합니다. 자, 특징적으로는 유한양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20%나 이제 급등을 하면서 이게 121선이 굉장히 저항대인데 이걸 그냥 한 방에 그냥 쭉 밀고 가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오늘 승승장구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요거 21선에서 돌린다 패턴이, 그러니까 요번에 21선 딱 더 걸렸는데 이게 요 패턴이면 다음날 플러스 나고 올라가는 양상이 됐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게 저점이 된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추세선 상단에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67,000원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67,000 지금이 딱 이 상태라서 여기서부터 이제 또 하나 주목을 해야죠. 오늘 하이닉스가 되게 많이 빠졌는데 저게 또 반대 시소가 될 거냐. 그러니까 하이닉스 사고 공매도 청산하고 삼성전자 조금 누르고, 그러니까 이런 구도가 될 거냐, 아니면 이 저항대를 완전히 뚫고 나가면서 새로운 추세를 패턴을 만들 거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제 삼성전자 일단은 추세적으로는 상단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더 밀고 올라가서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낼 건지.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눌리면 반대 시소에 또 SK 하이닉스가 갈 가능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두 종목의 흐름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하이닉스가 오늘 저점이 되려면 오늘 정도의 낙폭이 나왔던 게 4월이었잖아요. 4월에 관세 이슈 막 터질 때. 근데 그때 잘 보면 이틀 동안의 추이를 볼 때 종가 기준으로 급락 9% 넘게 9.5% 빠진 날 그 저점을 깨지 않았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오늘 저점이 바닥을 친 걸로 만들어내려면 이틀 동안 종가 기준으로
26만 9,500원 아래로 내려가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내일장 플러스 모레장도 밀리지 않는, 예, 그런 흐름이 나와줘야 여기서 이제 벗어난 게 된 거죠. 안 그러면 27만 원, 28만 원 조 라인이 오히려 저항으로 바뀌어버릴 가능성이 있어서 SK하이닉스가 여기서 이제 플러스로 돌려내는지 여부가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양쌍부 대형주는 오늘 대단한 날이었죠. 삼성전자 한 종목으로 14.4포인트를 올렸는데 하이닉스 하나가 23.5포인트를 뺐어요. 이게 한 종목이,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아닌 종목이 하루에 23포인트 뺀 날이 없지 않았나 싶은데, 아마 역대 하락 영향을 준 종목으로는 오늘 기록이 아니었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밀어버렸는데, 오늘 두 종목 거래대금이 7조 원이었거든요. 두 종목 거래대금도 아마 역대 최대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감하고 나서 더 추가가 되니까 7조 원 훌쩍 넘어가는 게 이제 확실한데, 어쨌든 두 종목 거래대금이 7조 원이 되면서 이제, 근데 저게 됐다라는 건 두 종목도 거래대금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이쪽 팔고 저쪽 갔다, 뭐 이런 것도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두 종목이 굉장히 특이한 거래가 많이 만들어졌고, 코스닥은 오늘 제약바이오 계열의 대형주들이 대체로 강했다, 이렇게 이제 봐야겠죠. 수급에서는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이 매수하고 개인이 팔고, 코스닥은 개인만 매수하고, 이런 구도가 됐는데, 종목이 삼성전자를 외국인들 5,200억을 샀고요. 그리고 매도 쪽, 그러니까 우선주까지 합쳐서 놓고 보면 5,400억을 샀거든요. 근데 하이닉스 판 게 5,600억이에요. 규모 보면 그냥 하이닉스 팔아서 삼성전자로 넘어갔구만. 이게 이제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이동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고, 다음에 이제 매수 쪽, 그리고 보면 네이버 팔아서 카카오 사고, 그러니까 그냥 제가 예를 그렇다라는 느낌이다라는 거죠. 뭐 정말 네이버 팔고 그동 그대로 갔는지는 알 수는 없는 건데, 근데 어쨌든 현대미포 팔고 삼성중공업 사고 이렇게 엇갈렸어요. 예, 엇갈리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풍산 팔고 현대로템 사고, 그러니까 뭐 방산, 뭐 조선, 인터넷, 반도체, 이게 다 양쪽이 좀 엇갈리면서 종목별로 선수 교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고,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도 하이닉스 팔고 삼성전자 사고, 이런 모습을 보고, 조선주가 좀 매수에 많이 포진해 있고 금융주가 좀 포진해 있는 거,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강했던 종목군들을 일부 좀 오늘 다시 사는 그런 움직임이 특징이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 업종이 오늘은 좀 심플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사고, 엔터 사고, 반도체 샀어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엔터, 바이오 이 종목군에 오늘 집중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다만 이제 매도 쪽에도 바이오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종목 수로만 놓고 보면은 제약바이오, 엔터, 반도체 이렇게 세 개를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 기관은 좀 양쪽 골라사기, 예, 뭐 그러니까 바이오 사고 팔고 엇갈렸고, 반도체도 팔고 사고가 되게 엇갈려 있어요, 종목들별로. 그래서 업종 내에서 골라서 사고 파는 그런 형태를 보인 게 이 양쪽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일단 미국에서 오늘 소매 판매 나옵니다. 예상치가 0.1% 증가한 걸로 보고 있는데, 지난달에 별로 안 좋게 나와갖고 이게 이제 또 수치가 안 좋으면 미국 경기 침체 뭐 이런 이야기로 포장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ASML 여파로 미국에서 그 저 종목만 빠진 게 아니라 마이크론을 비롯해서 주요 반도체주를 동반해서 일부 반도체 종목 많이 끌어내렸어요. ASML이 종목 수로만 놓고 보면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증시 시황에도 영향을 주는 사안이라, 그러니까 이쯤에서 이제 좀 하락이 멈춰줘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반등이 되게 강하게 나왔던 삼성전자, 반면에 오늘 올해 4월 이후에 최대로 하락했던 SK하이닉스, 이게 이제 취소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되는 게냐면, 지수가 아까 박스권이라고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박스권이라는 건 뭐가 가면 뭐는 빠져야 된다. 시가총액, 제가 뭐 양쪽에 시가총액 금액을 비율을 만큼 아마 오르고 내릴 것 같다고 그런 설명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구도가 그대로 고정되는 것보다는 또 이제 가끔씩 교체하면서, 그러니까 발목 잡는 게 있고 끌고 가는 게 있고 이러면 박스권이에요. 근데 이제 올라가고 쉬고 이런 구도가 돼줘야 시장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장에서 하나 쉬고 하나 올라가고 이런 구도가 되는지 이거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추세가 좀 좋은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대형주만 가잖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예탁금이 조금씩 늘어나는 거긴 했는데 추가적으로 이렇게 확 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들이 3,100, 3,200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들어가는 게 맞나?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지금 지수는 괜찮은데, 파란색 지수는 괜찮은데 상승 종목 수는 좀처럼 늘지 않는, 예,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좋게 보면
가격 부담이 없는 종목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종목들별로 어지간하면 단기 반등 한번 돌리면 되게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포진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워낙 수급의 중심이 개인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하는 종목들 중심으로 이제 꾸준하게 좀 담아가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또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면 제가 또 다음 방송에서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제가 아침에 이게 제가 방송 제목 따는 게 순식간에 달아요. 막 깊이 생각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방송 올리고 어쩌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순식간에 달다가 이게 가끔 가다 보면 제목이 좀 그런가 봐요. 그래서 가끔 이제 그거 이렇게 의견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제가 막 순식간에 다는 거라서 그냥 그러려니, 예, 그냥 뭐 깊이 생각하고 어쩌고 할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들 이제 비 피해 없으셨으면 좋겠고, 비 오는 날은 그냥 비 들어가는 음악 들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어제 뭐 올려드렸던 음악이나 제가 자주 설명드리는 싱인 더 레인이라든가 이런 거 되게 좋으니까 이제 많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